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교재 117페이지 본격적인 우리 백규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요. 30억 벌기보다 100억 벌기가 쉬운 이유. 백규 하늘을 읽고 땅을 읽다. 교재 117페이지입니다. 참 제가 이 화식열전 2를 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백규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제가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으로는 한 챕터에 불과하지만 오늘 이것을 제가 20분이나 30분 내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 타이머를 동원을 해서 한 20분 선에서 끝내보고, 안 되면 40분 하고 안 되면 60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0억 벌기보다 100억 벌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30억 버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에 달려 있지만 100억 버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뛰어넘는 지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마천의 화식열전을 통해서 지혜를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음이 묘에 있는 해에는 풍년이 들고 그 이듬해에는 흉년이 든다. 또 오에 있는 해에는 가뭄이 들고 그 이듬해에는 수확이 많다. 묘는 토끼죠. 오는 말이죠. 또 태음이 유에 들어 풍년이 들면 다음에는 흉년이 되며, 유는 닭이죠. 태음이 자에 이르면 큰 가뭄이 들고 그 이듬해에는 수확이 많다. 자는 쥐죠. 그리고 홍수가 지는 해가 있으면 다음에는 다시 묘로 돌아온다. 백규의 축적은 대체로 해마다 배로 불어났다. 무슨 소리냐? 하늘에 우리가 해가 어디 있는지, 목성이 어디 있는지, 토성이 어디 있는지, 어느 때는 동쪽에 있고 어느 때는 서쪽에 있고, 겨울에는 해가 동쪽 끄트머리 동북 쪽에서 뜨고 또 여름에는 동남쪽에서 뜨고,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태음이 하늘을 봤을 때 좌오묘유, 크게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뜨느냐, 이것을 본 건데요. 목성은 12년 주기로 지구 태양을 돕니다. 지구는 1년마다 돌죠. 정확히 12년은 아니고 11년 약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하늘을 읽고 땅을 읽었죠. 전 굉장히 거창하다고 생각했지만 거창할 거 하나 없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십니다.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입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도 있고, 타원형으로 돌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또 목성도 타원형으로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와 목성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 때가 있고, 멀어졌다가 가까워질 때가 있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때가 있고, 그것을 이제 태음이 묘에 있다, 그 이듬해는 어쩌다, 오에 있다, 그 이듬해는 어쩌다, 이런 식으로 통계학적으로서 백규라는 사람이 읽어낸 것이죠. 읽어냈고, 그렇게 읽어내서 큰 부자가 됐던 사람을 우리 태사공 할아버지가 정리를 한 것이죠. 우리도 하늘에 떠 있는 지구의 한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농사, 쌀농사, 누에농사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운세 같은 것도 봅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12년 운세로 이제 보는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로도 보고, 그 다음에 별자리로도 보고, 다 황도 12궁, 다 그게 황도 하늘, 태양과 지구, 태양이 도는 궤도를 땅에서 봤을 때를 황도라고 합니다. 달이 도는 것을 백도라고 하고, 황도 백도, 복숭아, 깡통 복숭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날씨를 읽어내고 운세를 읽어냈던 것과 이치는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왜 30억 버는 것보다 100억 버는 게 쉽냐면, 보통 30억 버는 사람들은 내가 올해 어디 있지? 여긴가? 올라가는 해인가? 내려가는 해인가? 시작하는 해인가? 이렇게 본단 말이죠. 저 자신이 물론 그렇게 봐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세를, 이렇게 자기의 운세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쌀의 운세, 쌀 장사의 운세, 누에 농사꾼의 운세, 누에 장사꾼의 운세를 백규는 때를 보고 물가의 변동을 살피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거나 연말에 보면 이제 21년 개자리 운세, 21년 쌍둥이 자리 운세, 21년 황소 자리 운세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운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뭐 실제로 돈 내고 자세히 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지금 백규는 무엇을 봤느냐? 쌀농사의 운세, 올해의 운세, 누에 농사의 올해의 운세, 밤 농사의 올해의 운세, 배추 농사의 올해의 운세를 봤다라는 거죠. 어떻게? 지구와 목성과의 관계로요. 목성은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중에 유일하게 생명체로 살아있는 유기물이고, 나머지 화성, 수성, 토성, 금성은 아시다시피 다 무기물입니다. 그래서 목성과 지구와의 관계로 해서 그 농작물의 운세를 읽어낸 것입니다. 농작물의 운세를 읽어내다가 보니까 그 농작물 장사꾼의 운세도 알게 되고, 자기는 그것을 활용해서 큰 부자가 됐다라는 것인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쌀농사꾼의 운세, 쌀 장사꾼의 운세, 누에 농사꾼의 운세, 비단 장사의 운세, 이런 식으로 해서 홍수가 지는 해가 있으면 다음에는 다시 묘로 돌아오고, 백규의 축적은 대체로 해마다 배로 늘어났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주식시장이라니까요. 코로나 발생으로 아주 그냥 홍수가 져서 주식농사가 망했죠. 주식농사가 팍 망했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왔다. 코로나로 팍 망했지만 올라왔다. 이런 것이 우리는 한번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백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극복한다, 일어난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다라고 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봤고, 또 거꾸로 한번 이렇게 힘을 확 분산했으면은, 풍년이 확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다. 흉년이 확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다. 지금 정확히 주식시장 공부와 백규의 돈 버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주식만 그럴까요? 주식 농사만 그럴까요? 쌀 농사도 그렇고 사람 농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Who am I? 이 먹고 나는 누구냐? 만약에 하느님이 쌀 농사가 아니라 우승택 농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까? 우승택을 갖고 장사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을 갖고 하느님이 농사를 짓는다면 올해는 당신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농사를 지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아셔야지 백규를 이해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음이 묘에 있는 해에는 풍년이 들고 그 이듬해에는 흉년이 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느님인지 삼신할미인지 알란지 부처님인지 당신을 가지고 농사를 진다라는 거죠. 왜? 우리도 하늘의 별이기 때문에. 각자가 하늘의 별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보통 애기들 이렇게 별로 짓잖아요. 당신이라는 별과 태음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태음과의 관계는 2021년도에는 어떠할까요?
사람이 별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지어 아프리카 토고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밥상머리에서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다 수천 년 동안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단지 최근 100년 동안 급속히 IT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토성이라는 별이 있네요. 이거 뭐 목성 같고 하여튼 뭐 이런 애기 포대기들이 포대기라고 그러나요? 저 참 오랜 세월이 흘러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별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다 점성술이 생기고 주역이 생기고 우리는 우리한테만 적용했는데 백규는 이것을 산업에 적용을 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2021년 이게 인생 12시기를 종자 어딘지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 다른데 종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제 12년 사이클 운세가 시작되는 해고 이거 장래를 위해서 포석을 할 때죠. 처음 만난 사람 뭐 그다음에 시작한 일 앞으로 굉장히 이제 귀하게 작용이 되는데 운기가 싹트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올바른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엔 녹생이라고 하는데 운기가 서서히 상승하죠. 주식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지금 백규가 농사 짓는 방법, 돈 버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운기가 서서히 상승하고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판단도 좀 정확히 되고 굉장히 사람도 적극적으로 되는데 여기서 세상의 의치를 모르면 하다가 말고 아유, 나 같은 게 못하겠어. 내가 이때까지 뭐 50년 동안 된 게 없는데 뭐 올해라고 갑자기 되겠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지금 이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음이 묘에 들면 이것처럼 정말 여기서부터 앞으로의 10년간의 운기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남자가 생기건 여자가 생기건 재산이 생기건 어떤 일이 생기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입화죠. 꽃이 피는 거죠. 꽃이 피기 때문에 여기서 경솔한 행동은 참 삼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꽃피면 사람들이 놀러 다니지만 꽃핀다는 것은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된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10년간 화가 생기고 여기서 잘하게 되면 10년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해에는 건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쭉 종자 이래로 3년 동안 이렇게 쌓였던 피로가 좀 쌓였기 때문에 좀 쉬고 템포 조절하고 또 사업도 한 3년 하다 보면 3년 성공하면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제 3년 동안 안 망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심해야 되고 새로이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기운을 축적해야 되는 그런 해죠. 그렇게 이제 소살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딱 자기가 치고 올라가는 거죠. 1년 동안 쉬었으니까 1년 동안 여기서 정말 뭐 남자, 여자, 결혼, 뭐 사업 이런 면에서 참 이렇게 좋아지기 막 시작하는 거죠. 보통 사업이 3년째, 5년째 운세가 다 3년 살아남으면 80%가 살아남고 5년 살아남으면 95%가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3년을 넘어서 5년째가 되면 한번 쫙 뻗는 거죠. 그러나 95% 성공하지만 5%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태음이 5에 들면 뭐 흉년이 든다 이런 것처럼 대세상승기의 주식으로 말하면 이제 두 번째 조정기죠. 첫 번째 조정기가 있었고 두 번째 조정기가 있죠. 여기서 보통 사람의 이제 그릇이 나오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화직열전을 공부하고 계시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어려울 때 당황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울 때 막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이제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약간 건방기도 들고 혹은 지치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여기서 최소한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힘들 때 남에게 폐를 끼치는 짓을 안 하죠. 자기가 힘들지만 남에게 폐를 안 끼치면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가 힘들 때 남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참 성공하기가 힘들죠. 여기서 사업을 그만둘까? 에이, 저 여자랑 헤어질까? 에이, 저 남자랑 이혼해버릴까? 뭐 별의별 생각은 다 하지만 인생을 1년으로 보는 사람과 인생을 최소 12년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장도, 이럴 때는 직장도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고, 헤어지는 걸 함부로 어떤 싸움 같은 데 막 끼어들고 하면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잘 해야 되는 게 중살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뭐 교회식으로 따지면 하느님의 시험을 2번 통과한 사람들에게 쫙 올라가죠. 이때가 이제 보통 종자 때 했던 일들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정말로 절호의 찬스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재회, 기회도 다시 오고, 인연도 다시 오고, 건강도 다시 오고, 돈도 다시 오고, 운도 다시 오는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돈은 처음부터 오지는 않습니다. 건강이 오고, 사람이 오고, 마지막으로 돈이 오죠. 여기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때는 아주 자신을 가지고, 그러나 건방지지 않게 그렇게 막 이제 할 수 있는 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정기가 오게 되면 아마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이때쯤 소봉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소봉이 되어서 정말로, 여기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는 자기가 완성되었다는 건방을 대부분 떱니다. 여기서 자기가 완성되고 나는 하는 일마다 다 되고 이런 건방을 떼는데, 세상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또다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음영,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는 참 세상 일이 일어난 게, 뭐 신뢰하고 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탁한 인연들이 막 나타납니다. 대인관계가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싸우고 자기도 남 배신하고 속이고 소송하고 그러면은 정말 생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져주는 게, 왜 그러냐면 쭉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져주고 속아주고 들어주고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더 또 지나면은 이때는 이제 자기가 잘 그 종자 때부터 안정 때까지 그렇게 9년간 잘 해두었던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그 파멸에 빠져드는 사람은 없는데, 작년도 힘들고 올해도 힘드니까 막 아낀다고 하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이럴 때 직장을 바꾸거나, 이럴 때 직장에서 자기가 어려울 때 직장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려울 때 뭐 이혼하고 뭐 어려울 때 싸우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참 다시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참고 견디어서 이 정말 폭풍 한설 삭풍이 지나갈 때를 납작 엎드려서 기다려야 할 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푹 이렇게 정말 되는데, 이때는 뭐 영 밑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재산도 막 날아가고 애정도 막 줄어들고, 정말로 이때는 바보가 되어야 하는 해가 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여기서 이제 모두 다 이제 내려놓는, 뭐 마음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겨울잠을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운세도 12년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그러면 올해 나는 어떻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맥시멈 한 30억을 버는 거고, 이걸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100억을 버는 소봉이 되는 것인데, 2021년에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근데 올해 자체가 내년이 이제 새로운 그 목성의 12년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자기의 운세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화식열정 공부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세상을 성찰하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공부하시고 내년부터 섭제개혁의 해니까 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